네, 반갑습니다. 네, 중개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자, 중간고사, 우리 5월 중간고사 풀이하겠습니다. 요 중간고사 문제가, 우리 이제 수업 시간이들 보시던 문제, 3, 4월 달에 이제 통합 과정에서 봤던 문제들, 그런 문제를 살짝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 아마 수능 문제인데 아마 거의 다 맞추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다 맞추시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맞추셔야 되고요.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20개 다 맞추리라 믿고요. 맞추셔야 합니다. 자, 풀이 일단 쭉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이제 용어죠. 용어 제2조 용어의 정의, 용어 관련해서는 뭐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X 하셔야 되겠죠?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X. 자, 2번. 우연히 꼴랑 한 번 했습니다. 단 한 번 했으니까 계속성이 없으니까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보수를 현실로 받지 않았더라도 약속 요구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 틀렸죠? 중개업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보수를 받았어야 되고 약속 요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 판례였지요.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한다. X. 자, 4번 소공,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포인트가 임원도 포함한다는 거. 자격증 있는 임원 포함.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가 아니라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하셔야 되겠죠. 단순 업무 보조하는 자는 보조원이고요. 소공인은 중개 업무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 보조해서 4번 X. 5번 공인중개사 장롱면허죠.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해서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다음에 X가 되죠. 장롱면허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우리 끝이 나야 합니다. 취득한 자로 끝나야 되는데 뒤에 종사한다. X. 자, 정답 2번 정답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중개 대상물인데요. 모두 몇 개냐? 시험 반드시 나오는 중개 대상물입니다. 토지, 건물, 임모, 광업, 공장재단, 명인 방법, 거래 가능하고 알선, 중개 가능할 때 최종적인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고 중개 대상물은 특정성, 번지수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기억에 동호수가 특정되었습니다. 이 분양권이죠. 분양권은 판례가 장래의 건물로 본단 말이에요. 중개 대상물 들어가겠죠. 선박, 해군들 X 우리들은 다 육군들이고 이것의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하고 서로 별개가 되니까 별개의 중개 대상물이 들어가고요. 자, 리얼에 대토권은 번지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중개할 수가 없다.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된다 안 되잖아요. 일부 저당은 없다 하는 건 거래가 안 되는 것을 중개할 수가 없을 것이고 비업은 권리금 얘기죠. 권리금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거 2개밖에 없는데요.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2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시험제도 뭐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이 시험 시행기관,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그 3가지가 제일 중요했죠. 1번 시도지사 합격자 발표 나고 한 달 내에 짝대기 하면 한 달 내에 자격증 쭉 줘버려야 돼요. 그죠? 1번이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2번 시험 못 보는 사람 자격이 취되고 3년이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못 볼 거고 3번 외국인도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다 하셔야 돼요. 있다.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죠. 자격 취소 3년 또 1명이 부정행위 5년. 그렇죠? 2명 빼고는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다 하셔야 되고 4번도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서로 달랐을 때 자격 취소 처분 다 누가 한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사. 자,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가 취소 처분을 할 것이고요. 자, 5번도 시험 잘 나오죠? 공인중개사 언인자가 나오면 다 어디로 간다? 1년 1청 간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 1번.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보통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기본 정책을 심의하고 토론 의결하는 위원회죠. 소속이 국토부 소속이고 요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일 차관이고 차관 포함해서 전체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모여서 기본 정책 4가지 손자 보육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제지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합니다. 자, 1번 지문. 위원장 1차관을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모여야 되니까 10명이 아니라 11명 이내로 구성되고요. 자, 2번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이 될 것이고, 자, 3번 위원은 정책심의위원은 훌륭하신 분으로 구성되죠.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학식자, 변호사, 회계사, 부교수급 이상, 소비자보험 임직원 이상 여러 군데 추천받은 자,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3번 정답. 자, 4번 제지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제지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하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함정 피하셔야 됩니다. 제지위원 과반수 X가 되고요. 자, 5번에 의결하는 위원하고 안건 올린 당사자가 한 통이에요. 그러면 공정 의결이 안 되니까 제척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일 때, 둘이 스스로 친족 관계일 때, 위원이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 정언, 진술, 자문 등을 본인이 했을 때, 그 다음에 대리인 관계일 때 제척되죠. 그럼 친족 관계면 한 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척되는 겁니다. 제척되지 아니한다. X.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즘 함정이 있다 하는 거. 그래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교육제도입니다. 교육 한 문제가 그냥 나오는데요.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보존이 되고자 할 때는 직무교육 받는 것이고 보존 이외자가 되고자 할 때는 실무교육 받는 거죠. 그죠? 교육받고 일 그만두고 1년 내에 다시 들어올 때는 이 교육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 이하 과태료, 사고 예방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임의적 교육, 누구라도 할 수도 있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그 내용이 됩니다. 자, 1번 지문. 보존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되고 일 그만두고 1년 내에 다시 고용이 될 때 그때 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실무교육 시가 보존 이외자 개공, 소공, 임원 책임자가 되고자 할 때 전문교육 이빨이 세리하게 받는 것이고, 직무교육은 보조직, 보존이 되고자 하는 교육, 바리스타 교육 3시간에서 4시간. 자, 4번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겠죠. 그죠? 안 받으면 500 이하 과태료. 자, 5번 실연,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등록 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교육 담당 시도지사, 실연당한 시도지사, 실무교육 시도지사 하는 거예요. 등록 관청 X. 5번이 틀렸네요. 틀린 것 5번 정답됩니다. 자, 6번 문제. 법인의 등록기 지원 시험 문제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등록할 때 법인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목자 대임사, 그죠? 목적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얘기하는 목적. 자본금 미천 규모가 5천 이상의 회사나 조합, 사회봉사 목적 사회적 조합은 제외하고요. 대표자 사장님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되고, 전문교육,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결의사회는 없어야 되고, 임원, 경영진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되는데, 요 3분의 1은 대표 자격증을 또 포함할 필요 없죠.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격리들 전원이 다 실무교육 다 받고 결의사회는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중개사무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건물은 안 되겠죠. 준공검사 떨어져 있으면 신축일 때 준공받은 것은 포함시켜서 대장이 있는 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늘 반복하는 건 지겹도록 이제 반복했던 거, 그죠? 시험은 그냥 나오는 거. 자, 1번 전원이 연수교육 받는다. X죠? 실무 교육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회사나 조합인데 자본금은 5천만 이상. 요 말은 맞는데 가로 안에 사회적 조합, 사회봉사 목적의
사회적 조합도 포함한다. 포함이 아닙니다. 제외. 사회봉사 제외. 그래서 포함 나오면 제외인가? 제외 나오면 포함인가? 늘 그런 주의를 하시는 거지요. 포함 아니라 제외. 자, 3번.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셔야 되고 대표자 포함해서 경영진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아니죠. 대표자 자격증을 숫자를 또 카운트에다 넣을 필요 없죠. 대표자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임원, 경영진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렇죠? 5번에 가건물 포함, 이거 틀렸죠. 가설 건축물 대장지된 가건물을 제외하고 사무소 확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네, 4번 정답 되겠어요.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결격사유. 결격사유도 시험은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데 결격에 해당되면 등록을 할 수가 없을 거고 결격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결격사유 어떤 게 있습니까? 미, 피피파, 집, 이벌, 삼삼, 취소, 3년 정지 기간,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사발당, 임원 결격 이런 내용들. 자, 1번에 피성년 후견인 결격입니다. 그죠? 동의 받아도 안 돼요. 무조건 결격이고 절대적 결격입니다.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다 결격. 등록을 결격이니까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미성년자 무조건 결격. 혼인 신고했다 하더라도 민법은 성년으로 봐주지만 중개사법은 성년 의지 제도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절대적 결격이고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등록이 취소했는데 등록 취소가 나오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등 뒤를 치는 지문이지 등 뒤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절등치 8가지, 상등치 10가지 합 18개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딱 4가지 결사, 해미, 결격, 사망, 해산, 미달 뭔가 부족해요. 결격, 부족해요. 사망, 해산, 기준, 미달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등록시되면 이 3년하고 관계없이 이 부족한 것이 해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해소가 되어야지 등록도 되고 정사되겠죠. 자, 3번 다시 보시면 기준 미달로 등록이 되었다. 3년은 경과되었지만 여전히 등록 기준을 충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전히 이거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자체가 해소가 안 되면 등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법인이 업무정지 먹었어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에 그 법인에 선임된 임원은 사유 발생 당시에는 그 법인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럼 사유 발생 당시 사발당 사유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경영진이 다 결격인데 얘는 범죄 현장이 없었고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얘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사유 발생 후에 그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죄 없죠? 죄가 없으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등록할 수 있는 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지? 네, 정답은 4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임원 나오면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냐 아니면 사유 발생 후에 선임된 임원이냐 사발당이냐 사발 후냐 그걸 가지고 구별한다는 것. 사발당 임원은 결격, 사발 후 임원은 결격이 아니라는 것. 자, 5번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5년 받았는데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직도 결격이니까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등록되는 거 정답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발당 임원이 결격, 사발 후 임원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갑니다.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하는데 이 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틀리시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반복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지겹도록 반복했단 말이에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중관상 기분경영. 스님의 관상을 보니까 얼굴이 기분이 겸경좋아진다. 관상. 자, 그래서 14조의 중개보다가 임대 관리등 관리등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기타 중개 부서는 각종 용역업의 알선 분양 대행인데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한해서 분양을 대행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그다음에 경매 물건, 공매 물건, 알선들이 여기에 나온 것만 여기에 규정된 것만을 법인할 수 있죠. 자, 기억의 개발은 14조에 안 나옵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은 나와 있어도 개발업은 14조 안 나오죠. 니은에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창의기법 정보 제공 14조에 안 나옵니다. 14조는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창업이 아니라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자, 디귿 시험 계속 나오는데 용역업의 제공은 안 됩니다. 부수적인 용역업의 뭐다? 알선 소개가 14조 나오죠. 그러니까 용역을 직접 제공할 수는 없는 거지요. 분양대행 시험 더 많이 나오는 거죠. 토지, 택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14조에 없죠. 14조의 분양대행은 오로지 뭐 하고요?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한해서만 분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이 되는데 토지, 택지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은 14조모가 아니라는 거. 자,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그렇죠? 토지, 건물,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가능하죠. 14조 업무이니까. 그래서 미업하고 비업하고 두 개가 14조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 정답 2번에 두 개. 8번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8번 틀리시면 안 돼요. 자, 9번 문제 갑니다. 직원이에요. 고용인. 고용하면 고용 신고하지요. 업무 개시 전까지. 열받아 잘라버렸다. 열흘 내에 종료 신고하고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 그래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자, 1번. 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간주한다 하셔야 되겠죠? 간주한다. 본다. 덮어놓고 본다. 간주한다는 건 추정한다. X. 자, 2번. 보존을 열받아 잘랐어요. 종료. 열받아 잘랐다.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열받았으니까 며칠 내에 신고한다. 열흘. 10일 내에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종료 신고하는 겁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존에게 계약서 써라. 설명서 써라. 내가 바쁘니까 네가 써라. 이렇게 위탁해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보조님은 계약서 안 쓰셔요. 네, 그래요. 커피를 우아하게 타시는 분한테 이 험한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존에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자, 4번. 보존의 행위가 이 법 위반해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보조님한테는 업무정지 못 때려요. 그죠? 업무정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때린다?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때리죠. 그래서 업무정지는 개공만 받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등록취소 사유를 해버렸다. 등록취소 누가 먹는다? 개공. 업무정지 사유를 해버렸다. 누가 업무정지 먹는다? 개공. 그래서 보조님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5번. 보존이 중개 관련 업무로 중개 위반해서 양벌에 따라서 직원이 잘못했어요. 직원이 징역이나 벌금 먹을 때 그를 고용한 개공도 50조에 따라서 해당되는 벌금의 대상이 되는데 직원 때문에 50조 양벌 중에 따라서 벌금 먹었다 하더라도 3년간 일 못하는 결격사유에 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직원 때문에 받은 벌금은 결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벌33의 벌금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결격에 해당된다는 거. 직원 때문일 때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해당한다. X. 자, 정답 몇 번? 4번 정답.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사무소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부칙개공 복덕방이죠. 우리 복덕방 할아버님은 사무소 명칭은 단 하나만 써야 되겠죠. 부동산 중개 이 명칭만 사용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으시니까 공인중개 사무소 이 명칭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또는 저거를 쓴다면 요거 때문에 X가 됩니다. 틀린 것 1번이 틀렸네요. 자, 만약에 부칙 개공분이 이 명칭을 썼다 하게 되면 개공이 명칭을 잘못 썼으니까 이걸 쓰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간다는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1년 1천으로 갈 법한데 1년 1천이 아니라 개공이 명칭을 잘못 사용했으니까 개공이 명칭, 개공인자이니까 100 이하 과태료로 간다는 거 거기까지 잡아주시고 자, 2번 하나만 둔다. O 지점장은 자격증이 세대고요. O 분사무소, 주사무소 하나를 제외한다는 거. O 등록증 원본으로 반드시 원본으로 벽에 게시가 돼야 됩니다. O 그래서 틀린 것 1번 X.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올해 추가된 내용이라 가지고요. 그죠? 이건 조금 이제 시험 날 확률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틀린 걸 찾아라 했고요. 개공이 아닌자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 1년 1천이에요. 자, 개공이가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허위 매물 광고합니다. 없는 물건을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합니다. 500입니다. 100이 아니라 500이야 과태료 나올 확률 무지무지 많습니다. 작년에 시험 볼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올해 시험부터 이게 도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틀린 거 찾아라.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2번에서 허위 광고했다. 그러면 100이 아니라 500이야 과태료. 자, 광고에 성명 이름을 써야 되는데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이때는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죠. 그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안 썼다. 부작위 쓰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다. 100이야 과태료.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광고를 해버렸다. 얘보다 위법성이 더 심하죠. 적극적인 허위 광고에 500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100만 원 하면 2번 X가 됩니다. 2번 X. 자, 그 다음에 3, 4, 5번 새로 신설된 거 원래. 그래서 이제 허위 광고를 작년에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 신설되기를 국토교토부 장관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거기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그죠? 필요한 자료 가지고 오세요. 허위 매물 같으니까 진짜 자료 맞습니까? 자료 갖고 오세요. 자료 갖다 주어도 의심스럽다. 필요한 조치면 뗄 수 있겠죠. 그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전화하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매물이 있냐, 인터넷 허위 매물인지를 모니터링 하다가 자료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료 제출 요구나 조치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 이하 과태료입니까? 500입니다. 500. 시험 나올 확률 무지 많습니다. 500 이하 과태료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 통신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거. 누가요? 국장. 얼마? 500. 오케이. 이거 꼭 반드시 보시고. 다 맞는 말인데 요거 하나 틀렸네요. 개공이가 허위 광고하면 100이 아니라 500. 자, 이거 11문제 꼭 보시고. 자, 12번. 인장이지요. 인장 한 문제가 나올 텐데 쉽습니다. 그렇죠? 옳은 걸 찾으라. 자, 1번. 언제까지는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다만 시간을 땡겨서 그 전에 사무소 등록을 하거나 고용신고하러 갈 때 그때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전에는 할 수 있다. 자, 1번 질문. 처음에 사무소 등록할 때 인장도 같이 등록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때는 할 수 있다 하셔야 되고,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언제의 업무 개시 전까지 이 말이 나와 주셔야 인장 등록 그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때는 할 수 있다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개인이죠. 개인은 가족 취재, 가족 도장으로 팡 쳐주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나타나 있는 거기에 나타난 성명, 실명이 도장에 딱 나타나셔야 되고,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 되겠죠. 그래서 가죽 치세 하셔야 돼요. 가죽 십쉐 하면 틀려요. 그죠? 10mm 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10mm 아니라 7mm, 그리고 30mm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법인입니다. 인감증 제출로 가름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걸. 법인은 등기규칙에 따라서 등기하고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하는데, 등기되었다는 얘기는 법인의 인감도장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굳이 도장 가지고 등록할 필요 없이 인감도장에 대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법인의 인장 등록을 가름하지요. 그죠? 그래서 법인은 인감증명서. 정답 3번. 4번. 분사무소 향한 인장은 원칙은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본점 도장하고 지점 도장이 같아지죠. 도장 하나 가지고 같이 써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분사무소만의 별도의 도장 하나 만들 수가 있죠. 대표자가 지점 도장으로 보증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질문요. 분사무소일 때 등기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 X죠? 그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원칙은 법인의 인장이에요. 원칙은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4번 X. 자, 고용신고 시에는 인장 등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때는 할 수 있다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언제 나온다? 업무
개시 전까지 요 말이 나왔을 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 정답 3번이 되겠어요. 그죠? 3번 정답. 자, 13번 문제. 휴페어 관련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요. 바로 보실게요. 틀린 거.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만 신고하고 요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은 초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 2번 휴업 신고합니다. 일시 휴업인데 철거할 필요는 없다는 거. 폐업을 해야지 철거하는 것이지 휴업은 철거 의무가 없죠. 3번 징지 부득이단 말이에요. 부득이니까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있을 것이고 4번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서 직접 방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자문서로는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4번 틀렸습니다. 그죠? 4번이 틀렸네요. 휴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해야 됩니다. 자, 5번 폐업 신고 안 했다. 그러면 폐업 신고 안 했다? 100만 원 과태료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4번 X. 자, 그다음 14번 문제 가실까요? 중개계약인데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일반 중개계약 있고 전속 중개계약 있죠. 일반은 우리 개공에게는 의무가 없다는 거. 일반 중개 작성을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을 받아도 작성해줄 의무는 없다. 권장 서식 사용할 의무 없다. 보관 의무 없다. 전속일 때는 특정 계획을 정해서 들어오죠. 그럼 전속일 때는 전속 계획은 의무가 있다. 전속 중개 작성 해야 한다. 강제 양식 사용을 해야 한다. 3년 보관 해야 된다. 정보 공개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개한 내용 통지도 하고 상황 보고도 합니다. 자, 그래요. 자, 1번 질문요. 원칙적인 유효기간 특약이 없다면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 원칙. 온님이 세 글자. 네, 그렇죠? 3개월 원칙. 자, 2번 전속입니다. 의뢰인에게 일주일에 2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치가 한 번 이상 콩나물 묻혔다. 이렇게 상황 보고하는 거죠.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자, 그 다음에 3번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수발상 스스로 발견한 사항들을 직거래해버렸어요. 그때는 의뢰인은 개용에게 중개 보수의 50%를 지불할 의무했다. 틀렸죠? 보수의 50%를 아니라 50% 약정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전속업자가 지출한 비용,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전속입니다. 비공 요청이 없는 한은 환경 조건, 1조 소음지 같은 환경 조건을 공개된다. 이거 맞는 말인데, 이거죠? 정보 공개할 거. 기권, 이거 다 외워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일도 거지됩니다. 공법을 기권 포기하시면 시험 남은 기간 수백일 남았나요? 다 어떻게 된다? 거지꼴을 못 면한다. 물건의 기본적인 표시관계 공개하시고 권리관계 공개하는데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공법상 용도지역 공개하고 수도, 전기, 가스, 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1조 소음지 등 환경 조건 공개사항에 들어갑니다. 공개하셔야 되고 주변에 도로가 있다, 시장이 있다, 입지 조건도 공개하시고 거래 예정가격 공시지가를 공개하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오케이. 그래서 환경 조건 공개한다. 4번 정답 되겠어요. 4번 정답. 자, 5번 일반 중개계약서 3년 보관한다. 일반인데 보관해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일반은 보관 의무가 없다 하는 거. 정답은 4번. 오케이. 자, 그다음 15번 가실까요? 15번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도 뭐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출제가 될 겁니다. 틀린 걸 찾으라. 1번. 성질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다.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했어요. 개공이가 물건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 대충 설명했다. 그러면 대충 근거 자료에 제시하지 않고 이빨만 가지고 설명했다. 이빨 자체를 뽑아 500 이하 과태료. 500 이하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나올 때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빨만 가지고 설명했다 또는 잘못 설명했다. 이빨 5개 빵 500 이하 과태료. 업무 정지담 틀립니다. 틀린 것 1번 틀렸어요. 1번. 그죠? 자, 2번 시험 많이 나오죠. 물건 설명 의무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짜로 중개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공짜로 중개해도 물건 설명 해야 한다. 잘못 설명해서 사고 나면 돈 물어 줘야 된다. 판례.
취득조세. 자, 취득조세를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지요.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하니까 조세도 취득조세만 설명하면 됩니다. 양도세나 보유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설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여부는 저당권 권리관계거든요.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권리관계니까 설명사항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설명해야 될 사항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일도 좋겠습니다. 취득조세, 거래예정과 수수료, 기본재산 권리관계 공법 등등등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권리관계니까 설명을 해야 되고요. 5번도 맞겠죠. 확인 설명서 3년 보관하시고 그래서 틀린 것 1번 X가 됩니다. 그렇죠? 1번 놓치시게 되면 밑에서 조금 이렇게 고민되실 겁니다. 그렇죠? 밑에 다 맞는데 뭐가 틀렸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번 놓치지 마시고 물건 설명을 개공이가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 500 이하가 틀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주거용건축물 확인 설명서죠. 설명서도 시험 문제는 기본 한 문제, 때에 따라 두 문제.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구별하는 거. 그리고 양식 네 종류별로 그 차이점. 양식에 기재되지 않는 거. 주거용은 13가지 다 기재되는데 2번 비주용에 기재하지 않는 거, 3번 토지용에 기재하지 않는 거, 4번 입광공에 기재하지 않는 거 차이점들 구별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벽면 도배에 기재하는 란이 있다. 이거 주거용이니까 도배까지를 다 기재하는 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입지. 입지는 주변에 뭐가 있느냐? 네이버 다음 들어가서 지도 보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입지는 굳이 세부적으로 현장까지 가서 집주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입지는 뭐다? 기본 확인 사항. 기본적으로 사무소에서 바로 확인되는 기본 확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입지는 세부 확인 사항인데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3번. 상하는 시군조례. 시험 진짜 많이 나온 건 상하는 그 동네 조례에서 정하니까 시군조례 통해서 확인하고요. 4번도 시험 많이 나와서 임대차 할 때 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꽁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시지가, 공시가격, 꽁꽁꽁꽁꽁꽁꽁꽁 요 세 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거. 임대차 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조세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확인해서 기재를 하는데 임대차 시험 많이 나오죠. 임대차 할 때는 뭐 한다? 기재를 제외한다는. 임대차는 취득조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할 때는 취득조세란을 비워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매매 물건 같으면 취득세 부분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매인데 기재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임대차는 취득세가 없는데 취득세 부분을 썼다면 잘못 쓴 거니까 임대차는 썼다면 업무정지. 매매일 때는 안 썼다면 업무정지. 오케이? 그래서 임대차는 취득조세가 없으니까 기재를 제외한다는 거 다 맞는 말. 4번, 5번 시험 많이 나오고 3번도 시험에 더 많이 나왔고 1번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2번에 기본 확인사항이냐 세부 확인사항이냐 하는 것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세부사항 4가지죠. 실내벽화, 실내벽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한다?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그다음에 환경 조건 이것이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요.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16번은 2번이 X가 됩니다. 자, 17번 문제 갑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거래계약서도 시험 문제 한 문제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오는 건 뭐도 몇 개냐? 거래계약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정해진 서식이 없다는 거. 강제 서식도 없고 국토부 장관이 권장하는 권장 서식조차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미 양식대로 자유롭게 어떻게 마음대로 양식에 불문하고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되는데 다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게 있죠. 필요적 계상. 반드시 꼭 육하원칙에 맞도록 누가 무엇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사고 파느냐에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 요 필요적 계상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하는 거. 자, 계약서 누가 써요? 권상우. 아이고, 권상우 우리 동네 인물이 태어났구나. 권상우 셨다보네. 우리 동네 인물이고 우리 동네 물건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그다뛰기 군대 갔다 논탄 피바다가 됐구나. 논탄
도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 이야기. 인떡당 누구냐? 물건의 표시 뭐냐? 물건의 인도 일시 며칠 날 물건 주느냐? 권리 이전의 내용. 이들은 권리가 뭐냐? 거래대금, 계약금, 그 지원의 사항. 얼마에 사고 파느냐? 계약 날짜 언제냐? 조건 계약할 때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기타. 특약 있으면 특약을 기재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실게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한다. 서식이 없다니까요. 서식도 지들이 안 만들어 놓고 자꾸 서식을 쓰래. X. 자, 니은에 인도 일시, 물건 언제 넘겨주고 계약은 언제 했느냐. 날짜는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렇죠? 물건의 인도 일시, 그다음에 계약 날짜. 날짜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필요적 예상입니다. 자, 디귿이 계약서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하시고 리얼, 다운 계약서, 거짓 계약서 썼다. 안타깝게도 1년 1천 없어요. 다운 계약서는 개공일 때는 그냥 상등치로만 가는 겁니다. 그죠? 소공일 때에는 자격 정지로만 가는 것이지 다운 계약서 1년 1천 없다는 거. 이 시험 잘 나옵니다. 다운 계약서는 개공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세금 때문에 탈세 목적을 자꾸 써달라 그래요. 의뢰인들이 자꾸 다운계약 써달래. 또는 업계약서 써달래요. 마음 약해서 써주었네. 다운계약서. 깜빡머리는 너무 가혹하다니. 그래서 1년 1천이 없다는 거. 자, 그다음 미음이 서명 또는 날이 아니라 서명 민 날이 이제 이런 것들은 절대 이제 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여기 아직도 쏘고신다 하게 되면 영이 아직도 맑다 하는 거. 영이 맑아서는 점수는 잘 안 나온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니은, 디귿 두 개가 올래요. 그렇죠? 정답 몇 번? 2번에 두 개. 2번에 두 개 됩니다. 자, 18번 문제 갑니다. 절대적 동사. 이건 기본적으로 18번, 19번, 20번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유들 언제나도 항상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마 주무실 때 침대 맡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딱 절대적 동사요. 상대적으로 업무 정지 1년 1천, 3, 3천, 500이가 트럭배기가 다 써가지고 아마 친구한테 다 붙이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 뜰 수도 외우고 눈 감아도 외우고 하는 거. 어차피 다 외우고 시험장 가시게 되는 거. 시험장 가실 때까지는 어차피 외운 상태에서 가게 돼 있다는 거. 그때까지도 외우지 않기도 쉽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절등치, 반대 등록 시험 모두 있겠냐? 기억에 부정 방법, 이거는 시험에 뭐 늘상 나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부정 등록, 절등치 플러스 3년 3차 형벌까지 같이 외우는 게 좋습니다. 니은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금쟁이죠. 금쟁이 상등치 플러스 정직상 투식이야. 3년 3천. 이중사무소 시험 문제죠. 이중사무소 절등이 상등치 상등치. 이중 사무소 상등치 플러스 형벌은 1년 1천. 양도대 그냥 시험 나옵니다. 또는 양도대 절등치 빌려주면 절등치 형벌 1년 1천. 자, 미험에 1년 내에 2번 이상 업무적이 먹고 투 스타이크를 먹고 다시 스타이크 또 들어와요. 뭐다? 삼진 아웃 절등치. 비업도 시험 잘 나옵니다. 손배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해야 되는데 보정도 설정하지 않고 보험도 없이 일합니다. 어디로 간다? 상등치. 손배 책임 상등치. 오케이. 자, 열어놓고 이제 절등치, 반대 등록 취되는 것은 모두 그냥 절등치, 기억 부정 등록 절등치, 그다음에 리얼에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미음의 삼진 아웃 절등치 몇 개다? 3개. 3개. 정답은 3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 과태료 시험 꼭 나오는 거 반드시 나와요. 누가 때리냐? 이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기억에 국장, 거래 정보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다음 네이버 사업자가 네이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허위 매물 공개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필요한 조치면 따르지 다 500이죠. 정보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국장 나오면 무조건 우리 중개보다 500. 자, 이번에 시도의사 연수교육 담당하면 교육 담당 시도의사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이가 과태료 맞는 거죠? 교육 받으러 오세요. 컴온 베이비 오세요. 500이가 과태료 다 맞는 거죠? 자, 3번 등록이 됐는데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다. 등록증 반납하지면 얼마다? 100이가 과태료. 누가 때린다? 등록관청 맞겠죠? 자, 자격이 취됐는데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다. 누가 때린다? 시도의사. 자격증 관리 누가 한다? 시도의사. 등록증 관리 누가 해요? 등록관청. 증 반납은 며칠 내에 반납을 초기됩니다. 취소되면 반납 7일. 7일 내에 반납 초기되는데 반납하지 않았다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번 등록관청이 보지돼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개공. 자, 거래가 되면 계약서 써주고 개공인은 설명서 써주고
보험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 주잖아요. 그때 보험에 대해서 설명도 해줘야 됩니다. 이전 취득 양쪽 다 보험 설명하는데 보증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주지 않거나 보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거 요 500이 아니라 얼마다? 100입니다. 100이야 과태료예요. 그래서 5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 설명하지 않았다? 100만 원의 과태료. 누가 때리느냐? 등록 관청은 맞아요. 개공도 맞는데 금액이 틀렸네요. 500이 아니라 100. 그래서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못된 5번. 나이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 갑니다. 33000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 틀린데 어떡하란 말이냐? 아니, 앞으로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부정등록, 절등지 플러스 33000. 무등록 중개업 33000. 자, 그 다음에 3번에 거래가 금지된 부당과 강의는 증서 청약통장이잖아요. 청약통 매매업 중개합니다. 3년 3천 금지행위니까 상등치 플러스 33000. 자, 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들이 금지행위니까 상등치 플러스 3년 3천. 정직 쌍투시켜 33000. 비밀 준수 위반, 비업의 비밀이 있어요. 비업의 비밀, 뭐다? 비밀 준수 위반 1년 1천. 반의사 불벌죄. 비업의 비밀, 반의사 불벌죄 비밀 준수 1년 1천을 가죠. 이건 1년 1천이단 말이에요. 3년 3천에 들어가지 않죠.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죠? 수능 문제 보셨는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꼭 보셔야 돼요. 시험에 늘상 나오는 거.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은 살짝 지겨울 수도 있는 거. 좀 지겨우셔야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반복 숙달이 되셨다. 그런 얘기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다, 그럼 뭐 19개나 20개 정도를 다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 하듯이 하시는 대로 계속 반복해서 지금 잘 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지금 하시던 대로만 이렇게 꾸준히만 해주시면 자격증 2장 나올 만큼 그렇게 훌륭하신 수험생이 되실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